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5일 토요일 송영선 TV 시작하겠습니다. 패배한 사람은 말이 없어야 됩니다. 지고 난 뒤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면 찌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승복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너무나 많은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 미스터리가 누가 만든 미스터리인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어쩌면 문영배 말이 정말 진짜였는지도 모릅니다. 문영배가 얘기했어요. 이거 평결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거야. 그 얘기가 진짜였는지도 모르겠다니까요. 우리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결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해도 지 잘난 체하고 지가 절차적 여러가지 불공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절차적 위법을 행하면서도 재판을 끌어나가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거 평결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 불과하구나. 막상 평결에서는 찢고 뽑고 싸우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수 유튜브에서 한쪽에는 김복형이가 막 정계선하고 막 목숨을 걸고 싸운다. 아니면 정영식이가 김복형하고 조한창을 데리고 문영배의 사무실을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대판 소리가 나고 막 고성이 오가고 난리를 쳤다. 이 정말이 맞습니까? 이걸 글을 쓴 기자는 누구고 이런 소문을 퍼뜨린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고성을 지르고 난리를 치고 세 사람이 거기 찾아가고 그리고 김복현이는 끝까지 정계선과 싸우고 있었고 그게 사실이라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지난 3, 4일간에 그들의 태도를 급변하도록 했느냐 이겁니다. 나는 조한창, 김복형, 정형식이 실제로 재판할 때에 문영배가 재판을 끌고 가는 소송 지휘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재판을 끌고 가는 상황이니까 그게 딴지를 공개적으로는 걸 수 없지만 평의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내는 의견이 소수 의견이 아닌 가장 핵심적인 쟁점적인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따지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설득이 안 되면 우리 포지션은 이거다라고 끝까지 지켜오는 줄 알았는데 8대0이라는 인용의 결과에서 나오는 들을 보자고요. 평의 만장일치가 맞는 거예요. 두 사람이 김복형, 정계선이 목소리 높여 싸운 것도 아닌 것 같고 정영식이 정말 조한창, 김복형을 데리고 문영배 방에 들어가서 왜 빨리 선고 안 하느냐? 우리 입장은 불변이다 라고 고함을 지른 적도 없는 것 같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정영식이 가장 먼저 배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정영식이 인용으로 돌았으니까 김복형, 조한창도 형사소송법 312조에 의해서 검찰이 조사를 할 동안에 만들어진 그 조사 내용과 실제로 증인이 재판에 나와서 하는 내용이 그 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라는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이 법조항을 형사소송법을 어기는 그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소수 의견으로 점점점 정도로 취급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김복형? 그런 증거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거 입에 이어놓고 우물거리는 소리나 다름없는 거죠. 조한창도 같은 입장인. 그러니까 이게 한쪽 귀퉁이에 조그만하게 개미만한 글자로 쓰는 소수 의견으로 취급받기 마련인 거예요. 이게 소수 의견이 아니고 그들이 정확한 자기들의 입장을 드러내는 반대나
반대를 통한 기각이나 각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고 소수 의견으로 꼬랑지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럼 김복형이가 정계선하고 싸운 이유는 뭡니까? 정형식이 조한참과 김복형을 데리고 문영배 방문을 차고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건 정말 민주당하고 헌재가 짬짬이를 하고 퍼뜨린 소문입니까? 만약 이것들이 소문에 불과하다면 문영배가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평의에서 만장일치를 통과된 거예요. 평의에서. 진작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거예요. 그래 놔놓고 대통령 최종 변론일을 지나고 38일 동안 평의를 한다는 평의가 지나고 나서 최종 변론 후에 38일 동안 평의를 한다고 해서 나온 결과가 문영배가 재판을 끌고 가면서 절차적인 하자를 그렇게 저지르면서 지를 때 그때 나타나서 반론이 마구 제기되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거 평의에서 만장일치하다 하는 게 사실이었고, 그 후에 38일 동안 평의 동안도 보면은 구체적으로 정말 쟁점을 가지고 이게 기각이냐 인용이나 따진 게 아니고 문영배가 원하는 대로 전부 다 해놔놓고 자기들의 의견은 코딱지만하게 개미만하게 소수 의견으로 갖다 붙이면서 저쪽으로 손을 들어줘. 이렇게 한 데는 뭐가 작용을 했냐 이거야. 뭐가 작용했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을 거다는 게, 그게 어떤 보이지 않는 힘으로의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주장하는 게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어느 편에 서기도 싫고 그냥 헌법재판소의 유지, 존속에만 최우선 순위에 가치를 둘 것이다.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인가? 자기들 자존심 때문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이런 불공정성에 대해서,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선관위원장을 동시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복귀를 하면 자기들 헌재를 그냥 없애버릴지도 모르고 대법원과 통합시킬지도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윤 대통령을 죽이자고 했는 것에 동의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이 분위기가 바뀐 게 조배숙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불과 한 4, 5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정형식이 돌아섰다는 게 3월 28일 날 나온 얘기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서 안 됩니다. 이미 재판은 다 끝났고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고 파면이 됐지만 반드시 이거는 어떤 수를 써서도 밝혀야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도대체 무엇이 그들에게 대통령을 8대0으로 몰고 갈 정도로의 결정을 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명히 무슨 미디엄 중간 개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개체가 사람인지 물체인지 하나의 구체적인 보상인지 우리는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배신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만약에 이때까지 그들이 보인 게 국민들에게 자기들이 뭐 나서서 정계선과 싸움 갖고 문형배하고 싸우는 것처럼 한 게 정말 국민들, 대통령을 지지하는 51%의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페인트 모션이었다면은 이 사람들은 재판관 이전에 인간으로서도 양심조차도 없는 정말 비열하고 감히 입에 담기도 싫은 인간 이하의 존재들이다. 우리가 너무 패배하고 지금 힘들어 있으니까 뭐 지나간 그거 따지면 뭐하냐. 역사가 이들을 심판하도록 우리는 밝혀야 됩니다.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유창훈에게 작용된, 김동연에게 작용된, 권선일에게 작용된 그와 같은 어떤 힘이 작용된 결과였는지 또 다른 무엇이 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송영선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